김현미 인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방금 보셨지만 아주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비비안 고티에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여 주세요, 보림. 볼륨 좀 높이세요. 제가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비비안 고티에라는 이름으로 비비안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IT 출신의 무용가이자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비비안 고티에의 삶과 예술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을까? 보셨지만 IT의 춤을 통해 정체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춤으로 나타내는 무용수로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65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아주 슬로우하게 비춰주는데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 집이 나무집인데 상당히 아름답게 그렇게 실내가 되어 있고 그 나무가 길이 들어서 반짝반짝한 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참 그 집의 실내를 아름답게 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고택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IT 집을 감상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97세가 된 비비안이 지금 노년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예술적인 열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감독이 촬영한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성격의 작품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는지 약 12분간 영화를 상영했는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비안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비비안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사색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비비안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비비안의 일생을 그대로 보통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들은 한국의 다큐멘터리들을 보다 보면 그냥 나레이터가 쭉 나레이션하는 그걸 따라서 가고 필요한 영상들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많이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비비안의 일생은 집과 같다. 그래서 집과 비비안을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게 영상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자체가 때로는 슬로우하게 가면서 비비안의 일생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비안이 그 65년간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만든 본인의 정체성, 그것을 시간과 그 공간 속에 함께 넣으려고 감독이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IT 춤을, 저 같은 경우는 IT 춤을 제대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IT란 나라가 우리한테서 굉장히 먼 나라지만 이렇게 춤은 저렇게 추는구나 하는 걸 새로이 감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감독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봤더니 캐나다의 퀘벡 출신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인물을 아주 깊이 있게 묘사하는 그런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국제 유수의 그 영화제에 많이 출품하고 영화 감독으로서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비비안의 마음이라는 영화는 2019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에 국제부문으로 출품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노년과 예술 그리고 문화적 유산이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를 해서 우리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추구하는 노인의 삶과 지혜를 담은 국제적 시선도 아주 잘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보면서 여러 번 다시 보고 싶어서 장면 그 다음에 그 집들 이런 걸 다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마리 클로드 푸르니에 감독은 여기서 특별히 문화적인 유산을 지키는 개인 비비안 고티에라는 한 개인이 그 문화적 유산을 오랜 동안 지키면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부분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고 싶어서 캐나다 퀘벡에서 IT까지는 약 6시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그 거리를 촬영하러 가서 그 집 안에서 그 집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티브가 된 집을 시작할 때쯤 이 집을 전체 전경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쯤에 또다시 집이 전체 전경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을 모티브로 시작해서 집을 모티브로 끝내면서 비비안의 삶을 고찰했다 이렇게 감독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시가 초반에 나옵니다. 간단한 자기 형제나 자기가 어떻게 살았나, 자기 아버지는 어땠나 이런 간단한 얘기가 나오면서 평생 이 방에서 잤냐, 얼마간이라는 건 안 나오지만 영화를 다 보셨기 때문에 65년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허리에 구들장만한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허리에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방에서 잔 걸 한 번도 지루해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IT에는 지진이 좀 나는 나라인데요. 지진 때 무너졌었는데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집이 다 굉장히 잘 무너진 집을 잘 수리해서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잠깐 IT의 지진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IT가 2010년에 지진이 났고요. 2021년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아까 2019년 영화라고 했으니까 2010년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IT에는 왜 지진이 나는가? 북미판과 카리브판이 만나는 경계선에 이 나라가 올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는데 이때 2010년 지진은 규모가 7.0이었고 수도 근처에서 나서 피해 규모로 31만 6천 명이 사망했대요. 그리고 150만 명 이상의 이재명이 발생한 굉장히 큰 지진이어서 지금도 그 2019년이었으니까 약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도 그것이 생생한 상태로 그렇게 대화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7.2의 규모 지진이 나서 다행히 수도 근처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적지만 이 지진도 굉장히 크게 난 지진이어서 IT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다 복구하거나 그것이 다 원상태로 된 상처들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깽단이나 아니면 폭력 사태 또 정치가 불안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힘든 상황에 국민들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하면은 왠지 제가 생각해도 안타까울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마 뉴스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집은 참 아름답게 촬영을 했습니다. 비비안의 삶을 조금 조망해 보자면 비비안은 이 영화 안에서 몇 가지 포인트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줄거리를 스토리텔링으로 조금 따라가 보자 한다면 제가 몇 단어를 얘기하면서 함께 따라가 보기로 할게요. 자, IT 민속 문화에 대한 사랑. 그것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무용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파리 프랑스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다는 말을 합니다. 자, 비비안의 집을 진저브레드 하우스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와 집 곳곳의 물건과 장식, 그다음에 춤을 추는 사람들과 그 표정을 보면 아, 참 행복해 보인다. 비비안이 영화 안에서 한 번 얘기합니다.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비비안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 정말 약간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진저브레드 하우스에 와서 앉아있고 북소리를 듣고 신문도 읽고 또 언제든지 연회를 열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이곳에서 당연히 춤도 배우고 그리고 IT 민속문화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컸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누군가 춤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 한 번도 그것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죽거나 지진이 나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용기와 대담함이 필요하다.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비비안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비비안 고티의 무용학교에서 많은 무용수들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녀처럼 되고 싶은 많은 무용수들이 지금은 이 학교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침에 무용학교에 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그 이상 여기에 머물고 있는 IT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비안의 철학이 있는데요. 비비안은 누구든지 수업료를 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그가 재능도 있고 그리고 그가 춤을 추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왠지 우리네 현대사나 근현대사에 보면 어른 김장하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베푸는 삶 그런 삶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만이 아니라 무용적인 것으로도 선과 힘을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처럼 모범이 되는 무용수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용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97세인 비비안 고티에의 이 예쁜 자태를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집은 곧 비비안이고 이 집에는 비비안의 피나 마음이나 그녀의 눈을 갖고 있어서 이 집과 비비안은 집에 와 있고 비비안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비비안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비안의 97세인 비비안이 앞으로 100년이 더 지나도 비비안의 학교가 남아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서 이것은 앞으로도 IT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지 않을까. 그를 잇는 우리로 따지면 무형문화재, 우리 춤도 보존이 되고 있죠.
그렇게 무형문화재 전수생들처럼 많은 전수생들이 IT 춤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 학교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마지막 장면에 해준 똑같은 비비안의 집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가지를 끊임없이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가지 직업이나 어떤 한 가지 취미 활동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정도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너에게 길을 묻는데 어떤 길을 묻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영화를 감상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다 하나씩 잘라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표정과 자태와 미소와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이렇게 모아놨더니 참 예쁘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보기가 참 좋네요. 97세 어르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표정과 그리고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 보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